안녕하십니까. 공략 한국사 짱생입니다.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고려시대 중간계층과 평민층과 노비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출제 빈도가 높은 중류층, 중간계층을 보겠습니다. 자, 중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조선시대 때 중인층에 대응합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중류층으로는 통치구조의 하부구조죠. 그래서 중앙관청의 서리, 하급 실무관리예요. 그 다음에 궁중실무관리 남반입니다. 남반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은 태산북두,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뜨는 동쪽에 동반입니다. 동반이 문신이에요. 그 다음에 해가 지는 서쪽에 서반입니다. 서반이 장군급, 무신입니다. 그래서 동반과 서반이 반이 두 개지. 더블 반이죠. 그래서 양반이에요. 그래서 양반이란 칭호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요. 조선시대에 가서 신분층으로 의미가 바뀐 건데요. 동반과 서반이 뭡니까? 지배층, 귀족층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남쪽. 왕하고 마주보고 있으니까 엎드려 있겠지. 남반입니다. 남반. 그래서 동반과 서반이 지배층, 귀족층인 양반. 그래서 고위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남반은 궁중의 실무관리. 자, 그럼 여러분, 궁궐에서 집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거니까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향리, 중류층이고요. 그 다음에 하급 장교입니다. 세습을 해요. 이들은 후삼기의 혼란을 거쳐 고려의 지배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통치체제의 하부구조입니다.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집단입니다. 자리를 잡아간 계층이고요. 자, 호족이 향리화입니다. 그래서 호족 중에서 센 호족은 중앙에 가서 문벌 귀족이 되고, 좀 짜잘짜잘한 호족은 지방에 남아서 향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부터 중앙 집권화 하죠. 각 지방의 호족 출신은 호장과 부호장, 그래서 향리층, 지방에 남아있는 향리층도 호장이 높고 부호장이 낮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호족 출신들은 호장과 부호장을 대대로 배출한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입니다. 자, 통혼관계나 과거 응시 자격에서도 하위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향리층이 과거 응시를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는데,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향리 내부에도 등급이 있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호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능검이나 공무원 시험 푸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말단 행정직,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지배기구의 말단 행정직, 그래서 하급 실무관리가 설이에요. 담률합니다. 중앙의 여러 관청입니다. 사에서, 한자 사조, 그래서 중앙의 여러 관청에서, 중앙관청에서 기록이나 문부, 문서나 장부 등 관장과 실무를 담당합니다. 자, 남반은 궁중 내부에서, 궁중 안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내료직, 그러니까 궁궐 안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향리는 자치조직 읍사요. 뭐 지금 따지면 동사무소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지금은 동사무소는 공무원인데 어떤 거야? 지방의 유력자를 향리로 뽑아서 어떤 거야? 쪽에서 자치조직을 만들어요. 동사무소를 만들고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합니다. 자, 군반은 직업군인, 그래서 중앙군의 군인이죠. 하급 장교 역할을 했고요. 자, 영리는 지방의 뭐 물자를 수송할 때 역이 있지.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영리는 시험지 출제빈도 높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시험 문제를 낼 땐 여기를 많이 해요. 영리는 디글리요. 영리를 알아두시면 좋긴 하죠. 자, 특징은 세습입니다. 세습. 직업을 물려받았고 그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아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유형이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는 좀 바로 볼게요. 자, 보신 김에 정확하게 요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2014년 국가직 공무원 시험 문제인데요. 요런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자, 고려시대에는 귀족과 양반과 일반 양민 사이에 중간계층, 중류층입니다. 이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지. 자, 남반은 궁중의 잡일을 맡는 내료직이다. 궁궐 안에서 근무하는 직책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자, 하급 장교들도 이 신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는 중앙의 각 사에서, 중앙의 관청에서 기록이나 문부의 관장 등 실무에 종사했다. 우리가 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향리에게는 양반 앞에 계시, 양반. 그러니까 문신과 무신이죠. 그래서 높은 관리예요. 자,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이건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고려시대 과거 제도는 평민 이상이면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조선시대랑 비교하는 건데 조선시대 향리는 과거 중에 문과를 못 봐요. 근데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향리층에서 과거의 국제에서 문벌 귀족이 되기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어요.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양민입니다. 양민층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양민층 일반 양민 9년민이고요. 자, 그럼 뭡니까?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숫자는 농민입니다. 농민이고요. 그 다음에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기타 등등이죠. 그래서 농민층, 자유로운 신분인 양민의 대다수는 농민으로 백정입니다. 그래서 정화 백조 예전에 아주 높은 급수의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 뭐 그냥 읽어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고려시대 농민의 칭호가 백정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정은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어떤 거야? 보살업자죠. 이게 어떤 거야? 조선시대 뭡니까? 조선시대 가서 뭡니까? 보살업자가 뭐가 돼요? 백정이 됩니다. 백정.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백정이 농민의 칭호고요. 또 어떤 거야?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어떤 거죠? 도살업자도 차별을 안 하려고 백정 쓸 수 있게 해라 했더니 뭡니까? 아, 쟤네가 백정 내니까 우리가 싫어해서 다 뭡니까? 명칭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도살업자가 백정으로 의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고려시대는 백정이 일반 농민이고요. 그다음 뭡니까? 도살업자는 화척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명칭이 따로 있어요. 조선시대 때 도살업자가 백정이 됐고 농민층은 뭐야? 농민층은 상민이라는 명칭을 쓰죠. 조선시대 때 배워요. 이걸 뭡니까? 시험 문제 고려시대 파트는 제일 많이 냅니다. 자, 다음에 상인과 수고업자. 상인과 수고업자는 대개 농민보다는 뭡니까? 자, 아래쪽으로 천시됩니다. 자, 백정의 특징은 일반 행정구역인 주부 군현에 거주했고요. 백정 농민층은 법제적으로 과거응시에 제약이 없어요. 전지를 받는 군인으로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무 이들에게 뭐야? 조세 공납역 세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민층은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노비층은 비자유민이기 때문에 나라에 세금 안 내요. 세금을 안 내고요. 누구에게? 주인에게 뭡니까? 맞춰야 되겠지? 신공 같은 걸 냅니다. 자, 생계유지. 자기 땅이 있는 놈인 자영농. 국가에서 토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자기 땅에서 이 생산을 하는 거죠. 생산을 해서 민전 경작. 그래서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자, 다음에 자기 땅이 있는 놈이 자영농이라면 자기 땅이 없는 놈이는 소장농이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합니다. 전호예요. 전호. 소장농의 경우에는 일정량의 소장료를 토지 주인에게 납부하였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정의 의미 변화, 고려시대 때 일반 농민이 백정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백정과 화척 읽어보세요. 방금 아까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자, 여기 얘기하는 특수행정구역은 향소부곡입니다. 그래서 향소부곡은 일반 양민보다 하층입니다. 그래서 자, 신분은 평민인데 일반적인 군현진보다 낮은 뭡니까? 하층 평민이다. 자, 그럼 가장 많이 묻는 건 뭐냐면 향소부곡민은 노비다 하면 틀려요. 자, 신분은 평민입니다. 양민이면서 일반 양민에 비해서 규제가 심한 특수집단이다. 자, 향과 부곡. 신라 때부터 내려온 특수행정구역으로 농업을 담당했다. 이건 시험에 물어요. 소입니다. 수공업이다. 고려시대 때 추가되었고요. 수공업이다. 광업품. 생업이다. 역촌과 진촌 뭡니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용로교통과 수로교통에 종사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아르바이트 중에서 택배 상하차 힘들지? 그래서 역촌과 진촌의 주민도 어떤 거야? 하층 평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일이 힘들어서 그래. 일이 힘들어서. 그 당시에는. 자, 특징은 많은 세금 부담이다. 자, 일반 양민인 군현민과 구별된 이들 특수집단은 일반 양민에 비해서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제약.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평민이지만 하층 평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국자감. 국립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거주하는 것도 소속 집단으로 제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당연하겠죠.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도망갈 수 있지. 니네는 여기서만 살아라. 이런 거예요. 자, 신문면동 일반 군현 강등입니다. 어떤 거야? 일반 군현민이 반란을 일으킬 경우 연대 책임이지. 처벌해서 군현을 부곡으로 강등.
자, 9년으로 승격. 고려 무신정권 때 하층민의 봉기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 일반 9년으로 승격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거 우리가 무신정권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소부곡이 감소하기 시작. 그래서 언제? 조선시대 초기에 정책적으로 없애버립니다. 요거 내용 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묻기 때문에 꼭 숙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를 빡빡빡 치시고요. 자, 다음 천민입니다. 천민. 자, 유형은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노비예요. 노비. 공노비. 쉽습니다. 공공기관에 속하는 노비. 국가와 같은 공공기관에 속한 노비로 국가가 만든 노비의 호족장부인 노비 아닙니다. 자, 관리를 받았고 산노비에 비해서는 처우가 좋은 편이에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물어본 적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노비는 대대손손 노비지. 그러니까 개인이나 사원에 속된 노비로 주인의 호족에 올라 관리를 받는 노비가 산노비인데 공노비는 주로 어떤 거냐면 내가 귀족인데 죄를 지어서 노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노비의 경우. 그럴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나중에 뭐 면천된다거나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귀족이었지. 죄를 지어서 노비가 됐기 때문에 대우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기록에 보면 뭐 산노비가 공을 세웠을 때 야 너 뭐 해줄까? 아유 저 공노비로 바꿔주세요. 이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래서 공노비가 산노비보다 대우가 좋은 편이다. 라고 해서 크게 보시면 뒤에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노비의 분류예요. 노비의 분류. 노비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가 소유하면 공노비예요. 인간이 소유하면 산노비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쪼개지는데 색깔이 같은 거. 쪼개는 기준은 같아요. 공노비인데 관청 안에서 옵니다. 관청 안에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하는 거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 뭐 복사해주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그 당시 해주는 노비는 안에서 일하지. 이병노비예요. 그 다음에 외거노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밖에서 거주하면서 관청의 토지를 경작해서 일정량을 뭡니까? 내는 노비가 밖에 거주하는 노비, 외거노비예요. 그 다음에 산노비도 솔거노비, 거느릴 솔자를 쓰죠. 그러니까 주인의 집안에 살면서 밥 짓고 빨래하고 뭡니까? 땔감 뭐 가져오고 이게 솔거노비예요. 그 다음에 외거노비는 어떤 거야? 주인이 대지주일 경우 뭡니까? 밖에 나가 살면서 뭐야? 주인의 땅을 경작해서 노비 신공을 바치는 노비가 외거노비예요. 그래서 나누는 기준 똑같습니다. 명칭은 이병노비, 외거노비, 솔거노비, 외거노비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렇게 해서 옵니다.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내죠. 자, 기타. 자, 도산업자 화척, 광대인 제인, 버들고리 장수인 양수척, 악공, 기생 등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양인 무슨 얘기냐면 이 법적으로는 양인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실제보다는 뭐야? 노비보다 더 천시됩니다. 호적에 오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뭐 대체로 화척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뭐 여진족이라 이렇게 흡수해서 우리 백성으로 흡수하려고 법적으로 양인으로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뭐 도산업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노비보단 더 천시되고 더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냥 보시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 공노비, 이병노비예요. 선상노비 같은 말입니다. 궁중과 중앙관청이나 지방관하에서 자벽의 종사, 급료를 받고 생활합니다. 외거노비,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종사예요. 밖에서 농사짓고 수입해서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내야 되는 것이 외거노비예요. 솔거노비, 산노비입니다. 산노비의 솔거노비예요.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 주인의 집에 살면서 자비를 돌보는 노비인데요. 근데 굳이 시험을 내면 뭐야? 솔거노비하고 외거노비 중에서 뭐야? 당연히 누가 사는 게 좋아? 외거노비가 낫지. 자, 여러분이 뭐 공무원 합격해서 옵니까? 일할 때 옵니까? 뭐 뒤에 있는 상사랑 항상 붙어가지고 일하는 그런 공무원하고 떨어져서 자유롭게 일하는 공무원하고 아무래도 뭡니까? 좀 떨어져서 자유롭게 일하는 공무원이 좀 낫겠지. 외거노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정량, 정해진 양의 신공을 바치는 노비예요.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 신공이 있어요. 일정한 액수를 바쳐야 되는 건데 이런 거죠. 제가 주인인데 야 너 농사 지은 다음에 저기서 농사 지은 거 나한테 다 내 라고 추상적으로 일을 시키면 어떻게 돼? 대충 일한 다음에 어우 농사 망했어요 이런 거지. 그래서 액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수치로. 보통 이 노비 신공이 뭡니까? 노비 신공이 일반적인 노비가 내기에는 좀 빠듯한 양입니다. 빠듯한 양인데 노비 신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못 내면 어떻게 돼? 뭐 주인한테 뭐 뚫게 맞거나 그런 거지. 근데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좀 특수한 노비가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뭐 우리가 뭐 군대를 가서 볼을 차거나 무슨 뭐 체육 시간에 무슨 뭐 반야구를 하거나 할 때 뭡니까? 그냥 일반인 기준이 아니고요.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지. 노비 중에서도 뭡니까? 축구에 뭐 메시가 있는 것처럼, 호날두가 있는 것처럼 뭡니까? 뭐 농구에 뭐 마이클 조단이 있는 것처럼 뭡니까? 노비 중에서도 무슨 노비가 있어? 슈퍼 노비. 이래라 마님 하면서 뭡니까? 정말 미친 듯이 일을 잘하는 노비가 있을 수 있지. 그런 노비에게 뭡니까? 신공 액수를 초과할 수 있죠. 드문 케이스예요. 그럼 정해진 양이 뭡니까?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인 노비들은 겨우 맞춰내는 건데 그걸 초과하는 뭐 교수 따지면 뭐 교수가 1년에 뭐 써야 될 논문이랄까 할당량이 있는데 그걸 뭐 초과하고 남는 그런 교수님도 있어요. 비슷하게 뭡니까? 슈퍼 노비가 있다. 라고 어떤 거야? 이런 거예요. 주인과 따로 살며 농업에 종사했고요. 당연히 뭡니까? 국가에 대한 의무, 세금이에요. 세금을 얻고 소유주인 주인의 일정량의 신고를 바쳤고요. 재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신공 액수를 초과할 때 어떤 거야? 그거는 노비의 재산이 됩니다. 국민의 노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어요. 노력에 따라서는 경제적으로 여유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재산,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어떤 거야? 내 재산 증식이 가능하니까 내가 일정한 재산을 얻어서 토지를 얻을 수 있고요. 집도 내 집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제 뭐야? 노비가 노비를 살 수도 있지. 자기 재산이니까. 노비가 노비를 보유해요? 돼요. 자기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지위는 외거 노비는 신분적으로 주인에게 해석돼 있으나 경제적으로는 양민백정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생활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재산을 늘리고 신분의 제약을 딛고 지위를 상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재산을 많이 불린 다음에 자, 내가 노비 신분을 좀 벗어나고 싶소. 신분을 올리겠소. 그래서 주인한테 돈 주고 벗어나는 거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고려시대가 개방적 사회다라고 얘기할 때 외거노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비의 종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자, 다음에 좀 까다로운 내용인데 자, 노비에 대해 성씨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얘기했죠. 성씨가 노비는 없습니다. 그냥 뭡니까? 노비는 뭐 개똥이, 말똥이 이렇게 이름만 있어요. 자,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돼요. 자,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어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자, 다음에 일천즉천. 자, 이건 뭐냐? 일천즉천 뭡니까? 노비의 세습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 아버지 5알이에요. 어머니가 노비. 그럼 뭐야?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노비일 경우는 자식은 노비란 뜻이에요. 하나가 천민이면 자식은 천민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양인이어도 어머니가 천민이면 하나가 걸리니까 자식이 노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떤 거야? 자식이 양이 되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모두 양인인 경우만 자식이 양인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귀족들은 재산으로 간주된 노비를 늘리기 위해서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하나만 걸리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일천즉천이고요. 자, 다음에 천자수모법.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거야? 이건 뭐야? 소유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 쪽 소유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럴 수 있지. 아버지의 주인이 A예요. 자, A 대감마님이고요. 어머니의 주인은 B 대감마님인데 뭡니까? 옆집 살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이 맞은 거야. 자, 그래서 뭡니까? 자식을 낳았어. 또 어떤 거야? 아버지의 주인과 어머니의 주인이 다른 케이스가 있지. 주인이 똑같은 뭡니까? 대감이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거야? 주인이 다를 경우 어떤 거죠? 애를 임신해서 낳고 고생하는 건 어머니니까 자식은 누구? 어머니 쪽. 어머니 쪽의 소유주에 귀속되는 게 뭐야? 천자수모법이에요. 그래서 일천즉천과 천자수모법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노비의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평양 평장사 어쩌고 나옵니다.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대체 어떤 거야? 신분 상승, 변동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고려시대 얘기라는 걸 알아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요. 자, 다음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고려시대 양광도에 사는 백정, 김모씨 이렇게 되는 거야. 백정이니까 뭡니까? 평민이지. 부인과 딸, 아들, 사위를 데리고 있다. 일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게 옳은 거예요.
자, 주진군 편성. 이건 정치 파트랑 연결되는 거지. 자, 여기는 양광도지. 자, 도는 주현군이에요. 주진군은 양계에 있죠. 아닙니다. 주진군은 또 상비군이지. 그 다음에 아들은 국자감에 입학해서 잡과 기술직에 응시가 가능하죠. 고려시대 성민층이 최고학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기술학부가 있거든. 자, 청금록은 조선시대 때 양반과 유생의 명단입니다. 사위는 음서를 실패했다. 당연히 아니죠. 고려시대 음서는 어떻게 돼? 5품 이상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야? 농민이잖아. 자, 부인과 딸은 문명을 짜서 향리에게 공물로 바쳤다라고 얘기하면 아닌 겁니다. 이건 왜? 농업 문제예요. 문명이 뭐냐면 면이야, 면입니다. 면이 언제 들어와요? 고려 말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문명을 짜서 곡물로 바칠 정도까지 되려면 어떻게 돼? 조선시대까지 가야 돼요. 고려 말에 면이 들어와서 목화씨가 들어온 거지. 목화가 들어와서 조선시대 전기에 일반화되었다 할 때 그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선시대 때. 이렇게 뭡니까? 지방관을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것. 이 정도까지가 되려면 조선시대까지 가야 돼요. 이런 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좋은 문제예요.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옵니까?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 3, 4에서 말하기를 뭡니까? 지난해 밀성관의 뇌산 부곡이다. 향, 부곡, 악공, 잡육, 과거 응시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자, 이간 폐허는 충계 다인철소다. 다인철소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소의 주민, 우리 앞에 공부했지. 소의 주민은 수공업이에요. 수공업, 농사입니다. 자, 부곡민은 일반적인 군현민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했다고 했죠. 자, 다음에 부곡민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뭡니까? 과거에 응시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써있지. 보기에. 자, 소의 주민이 공을 세우면 소가 현으로 승격되기도 했다라가 4번이 답이에요. 그런 걸 묻는 문제고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얘를 잘 정리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백성대 생활 모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